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축구도 제가 여러 기록 같은 것들 바탕으로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몬테로랑 웬츠가 나오죠. 어제에 비해서는 사실 선발들이 좀 많이 가볍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몬테로가 지난번 경기는 나름대로 잘했었어요. 5이닝 동안 피안타 3개밖에 안 맞고 출루 많이 안 내주면서 깔끔한 경기를 한번 했었는데, 작년에도 좋은 날에는 막 8이닝씩 잘 막아주고 했었지만은 그런 날이 일단은 많지는 않습니다. 올 시즌도 몬테로가 디트로이트의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마이너리그로 오가거나 좀 이제 불펜데이에서 롱맨 역할 그 정도만 담당을 해줬었는데, 디트로이트가 지금 워낙에 개차반이어가지고 일단 좀 땜빵을 하는 성격이 있어요. 디트로이트 최근에 1승 7패로 엄청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3시드로 추락을 해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시즌이 만약에 이제 내일 끝나면은 이 포스트 시즌의 그 위치들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원래 디트로이트는 아메리칸 리그를 떠나서 메이저리그 전체 1등을 달리다가 얘네들이 엄청 추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 자리, 디비전 시리즈 직행하는 자리였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와일드카드 3위 여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러야 되는 자리까지 추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요즘에 1승 7패로 엄청 내려갔다는 점, 디트로이트의 현 주소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상대는 이제 애틀랜타의 이제 조이 웬츠인데요. 조이 웬츠는 원래 디트로이트 선수였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버려졌고 선발이 좀 많이 급했던 애틀랜타로 가버렸는데, 사실 이제 뭐 웬츠는 여태까지 뭐 잘해준 적이 많지는 않아요. 종종 이제 뭐 6이닝 실점을 한다든지 6.2이닝 무실점 이런 경기도 종종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좀 실망스러웠던 날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전히 뭐 제구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하고, 올 시즌에는 이제 포심의 RPM 같은 것들이 올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정도의 구종 가치를 받고 있기도 한데, 내일은 보면 디트로이트가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의 경우에 조금 뭐 친다고는 하거든요. 웬츠가 사실은 뭐 경쟁력이 그렇게 없는 선발이기도 한데,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뭐 2기간 동안 5득점, 6득점, 8득점 좀 득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만, 디트의 최근 1승 7패에는 여기에 너무 빠따가 안 좋았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자릿수 안타가 7번이나 되기도 하고,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그 기간 동안 8경기 페이즈 동안 한 1할대 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반대로 애틀랜타는 지금 이제 6경기 6연승 중인데, 이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안타가 5번이나 됩니다. 어제 경기도 11안타에 3홈런 치기도 하고, 지금 뭐 기마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맷 올슨의 활약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와중에 있는데, 저는 어제랑 비슷하게 이것도 애틀랜타의 역배 같은 것들을 분위기상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프렌 같은 것들도 보고 싶고, 여기다가 또 이제 웬츠가 만만하다는 점 때문에 애틀랜타의 빠따는 괜찮다, 이런 것들 살려서 오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여도.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인데, 이게 더블헤더 1차전이거든요. 조 라이언이랑 세코니가 붙는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거는 클리블랜드의 지금 엄청난 페이스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밑에도 13승 1패를 질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그 디트로이트랑 클리블랜드의 차이가 10.5게임 차이나 났었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추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뭐 뜻인데, 이거를 2.5게임까지 좁혔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랑 클리블랜드 맞대결도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클리블랜드가 막판에 엄청나게 추격할 찬스를 잡은 거죠. 디트로이트는 아까 말했다시피 1승 7패로 엄청 못했는데, 클리블랜드가 13승 1패로 아주 좋은 흐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필이면 미네소타의 라이언을 만납니다. 아시다시피 미네소타의 에이스죠. 근데 얘가 이제 최근에 5경기 동안 7.36으로 특히 좋지가 못하다. 올 시즌에 이런 뭐 포심 같은 것들이 전체 1위를 찍기도 했었지만은 다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물론 라이언이 안 좋은 와중에 있거든요. 그래도 조 라이언이 여태까지 클브한테 상당히 강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점, 이런 거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이제 세콘인데, 제가 몇 번 이제 이런 친구들을 클리블랜드가 데려와가지고 잘 키워낸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올 시즌 나름대로 좀 작품인 것 같아요. 사실 성적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막 신통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좀 안 좋은 날들을 빼면은 전반적으로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아쉽게도 이제 8, 9월 달에 약간 처지는 부분들, 얘가 이제 5, 6, 7월 달에 전부 다 3점대 방울이었는데 8, 9월 달에 조금 처져서 아쉽긴 하지만은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잘해주기도 하고 기대치가 꽤나 있어요. 그 9월 9일날 켄자한테는 8이닝 무실점으로 정말 중요한 경기를 잡아주기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기대가 조금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라이언이 앞선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클리블랜드의 행보가 너무 좀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 어제 이제 그 결승타를 쳤던 게 이제 보 네일러잖아요.
네일러가 이제 올 시즌 타율이 2할도 안 되거든요. 어제만 4타점을 기록을 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클리블랜드의 기세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이 기세에 역배를 받았으면은 또 한 번 클리블랜드의 역배라든지 저는 뭐 라이언이 조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5 기준에는 오바 같은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매츠 대 워싱턴 경기에요. 맥클레인이랑 카발리가 붙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매츠의 이런 맥클레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되게 잘하는 선수다. 단순히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놀란 맥클레인이 이제 방어율이 1.199, 삼진을 40개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매츠의 레전드인 톰 시버라든지 뭐 드와이트 구든 소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역사상 커리어 첫 6번의 스타트 동안 이런 기록을 한 게 유일한 선수다. 한마디로 대단한 선수라는 겁니다. 뭐 맥클레인 외에 뭐 조나통이라든지 스프롯 같은 애들 이런 좀 신인들을 많이 데뷔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맥클레인이 정말 군계 일학이죠. 이외에도 내일 뭐 카바이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투수이긴 한데 임팩트 상으로 저는 맥클레인이 앞서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제가 어제도 얘네들이 맞대결 동안 매치가 워싱턴을 꾸준하게 눌러왔었다. 지금 여기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2년 전에 이때 마지막 맞대결 홈에서도 승리를 했었고 작년에도 6대0 올해도 지금 4대0이어가지고 이제 홈에서는 매치가 워싱턴 상대로 11연승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사실 여기 있는 거 상으로는 매치가 요즘에 OPS가 조금 떨어졌고 워싱턴은 반대로 불펜이 조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오바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워싱턴도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빠따 폼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기간에도 워싱턴이 많이 이기지는 못했고 상대가 이제 맥클레인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의 이런 빠따가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요즘에 매치는 뭐 소토 같은 애들은 두말할 나위 없고 탈릭 마르트도 요즘에 조금 잘 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치가 한창 좋았을 때 빠따만큼은 아니지만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것들 살려서 저는 매치의 여러 가지 기록들 바탕으로 매치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네들이 한 점 차 게임이 좀 많다고 했었는데 이런 게 조금 거슬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워싱턴이 맥클레인을 털어줘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매치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구간이 조금 문제긴 한데 워싱턴도 불펜은 안 좋은 거 매한가지라서 저는 매치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맥클레인 믿고. 다음으로는 이제 피츠버그 대 어슬입니다. 아마 부바 챈들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피츠버그 아직까지 선발이 발표가 안 되긴 했는데 아마 이 친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피츠버그 내 이제 선발 뭐 1위 유망주기도 하고 베이스볼 아메리카 전체 투수 1위 유망주였었어요. 막상 메이저리그 올라오니까 막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6이닝 동안 피안타를 2개밖에 안 맞으면서 아주 훌륭한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래가 좀 밝은 투수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은데 뭐 상대인 모랄레스도 사실 뭐 기록상으로는 괜찮아요. 얘도 이제 세베리노가 부상자면 갔을 때 마이너리그에서 괜찮아가지고 그냥 올린 건데 여태까지 이런 뭐 유망주 순위가 챈들러보다 높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마이너리그에서 짱짱했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꾸준히 좀 잘해줬었거든요. 구속도 한 97마일 나오고 RPM도 2500이 넘고 나름대로 좀 이제 기반이 좀 있는 유망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 지난번 경기 때는 뭐 볼넷 2개에다가 피홈런 2방으로 조금 안 좋긴 했었지만은 이거 역시나 피츠버그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좋지가 못하다. 피츠버그가 이제 최근에 13경기 동안 1승 12패로 정말 안 좋거든요. 반대로 이제 어슬레키스는 8경기 동안 7승 1패. 뭐 이런 것들 따라가자면 저는 어슬레키스를 또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어제도 빠트상으로 어슬이 그렇게 막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커츠의 뭐 대형 홈런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어제만큼 이렇게 막 선발상으로 우위를 따지기에는 좋은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어슬레키스 살짝 생각은 나지만 굳이 뭐 가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신시내티 대 컵스인데 라텔이랑 아사드입니다. 사실 이제 신시내티가 되게 조용조용하게 지금 시즌을 잘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던 게 지금 이제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매치를 추격하고 있는 게 이제 신시내티가 됐습니다. 이외에 뭐 샘프나 디백스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신시내티는 9% 정도 되거든요. 다른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신시내티는 매치가 자빠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어제 경기도 사실 좀 신시내티가 되게 좀 예상외로 좀 이겼던데 그건 이마나가가 또 홈런을 되게 많이 허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바탕에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라텔이 원래 올 시즌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신시내티로 옮기고 나서는 8경기 동안 4.74고 이걸 한 5경기 정도 줄여보면은 방어율이 5점대로 더 치솟기도 하거든요. 원래부터 좀 라텔이랑 안 맞는다 싶은 게 라텔이 지금 아마 피홈런이 메이저리그 1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신시내티 홈구장은 홈런이 파크팩터상으로 가장 높은 구장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구장 같은데 그래도 뭐 라텔 정도면 시즌 전체적인 성적 자체는 믿을만 하긴 하지만은 요즘에 조금 안 좋은 점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는 컵스인데 컵스는 이미 아마 내셔널리그 4번 시드가 유력할 걸로 보입니다. 미러키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추격은 어렵지만 어쨌든 와일드카드는 확보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오른쪽 아래
그나마 요즘에 컵스가 조금 치고 있는데 특히 좀 잘하고 있는 애들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켈리가 아마 OPS가 0.8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바이에스트레소는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는데요. 올 시즌 내내 니코 웨너가 컵스 내에서 WAR이 전체 1위입니다. 뭐 이안 헤비라든지 이런 애들 잘해주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뭐 스즈키라든지 PCA나 이런 애들이 전반기 때 너무 잘했다가 후반기 때 진짜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이밍 상으로는 컵스가 빠따가 조금 이제 회복세라는 점 이런 것들은 볼만한 것 같은데 역시나 컵스에 이제 뭐 동기부여가 없는 거라든지 신시내티는 동기부여가 정말 대단하지만 사실 마음이 좀 안 간다 이런 경기인 것 같아갖고 그리고 아마 아사드도 얘를 올리는 거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얘를 선발로 쓰기보다는 아마 그 좀 롱맨 역할 경기가 조금 기울어지거나 했을 때 추격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뭐 그런 기용인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좀 짧게만 뛰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컵스의 이런 마운드도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오바나 그래도 컵스의 뭐 승리 같은 거 생각 중인데 꼭 좀 건드리기에는 무서워 보이네요. 자, 다음은 템파베이 대 이제 보스턴입니다. 하우저랑 해리슨이죠. 여기도 아마 이제 보스턴이 지금 되게 추격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보스턴이 다행히 어제 이제 게럿 크로시에가 한번 막아주긴 했는데 보스턴도 엄청나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디트로이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부지구 1등인데 휴스턴이 어제 시애틀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턴이랑 휴스턴이 와일드카드 2, 3등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와일드카드를 가는 건데 밑에서 지금 클리블랜드가 엄청 추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못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좀 간당간당하다는 소리거든요. 내일은 일단 선발이 해리슨이다. 얼마 전에도 짧게 그냥 3이닝만 뛰었어요. 선발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뒤쪽에 나왔었는데 글쎄 저는 해리슨이 포텐이 있는 선수라고 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크게 보여준 게 없기도 하고 그나마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 잘해갖고 한 번씩 올려봤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검증된 게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우저도 지난번 경기 때 그래도 조금 하긴 했더라고요. 6이닝 2실점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컵스의 빠따는 정말 별로이긴 했었다. 그냥 얘는 템파베이의 하우저는 화싹에서는 참 잘하다가 템파베이 옮기고 나서는 좀 별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별로 막 크게 마음이 가진 않는데 둘 다 뭐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았다거나 맞대결상으로도 한점차 게임이 좀 많았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제가 좀 더 보기 좋았어요. 한점차 게임이. 그 이제 라스무센이랑 크로시에 둘 다 잘하는 선발들이기도 한데 사실 라스무센이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고 원래 라스무센 경기가 후반기에 특히 한점차 게임 빈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런 것들이 바탕에 돼가지고 제가 한점차 게임을 본 거였는데 오늘은 별로 좀 보기에는 별로 같아요. 상대 전적상으로 템파베이한테 보스턴이 9대2가 됐고 맞대결 7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도 어려운 경기를 이제 그 듀란의 홈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보스턴이 역배 받았으면 역배 쪽 보고 뭐 프렌이라든지 오바 이런 쪽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텍사스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잭 라이터랑 이제 메이저라고 합니다. 제가 매번 이 친구가 나올 때마다 조금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그러더니 지난번 경기 때 6이닝 동안 피안타 하나밖에 안 맞으면서 아주 뭐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가 이제 메이저리그 그 콜업 이래 최고의 경기였다. 이런 건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라이터도 매번 흔들리다가 지난번 경기 6.2이닝 동안 3자책. 근데 또 실점은 6실점이었었어요. 이거는 뭐 좀 수비에 도움을 못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요즘에 라이터도 좀 괜찮았다가 오락가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텍사스가 홈에서 10승 2패를 달리던 게 어제 마이애미한테 져가지고 끊겼고 마이애미는 8승 1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마이애미에서 조금 보이는 움직임이 뭐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어제 경기에서 젠슨 정크가 등판을 한 경기 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마이애미 포수진이 어거스틴 라메레즈나 그리고 아마 리암 힉슨가 그 친구예요. 둘 다 경험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는 포수에 대한 이런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팀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투수 코치가 이 사인을 포수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수는 이거를 보고 투수한테 이제 피치컴으로 어떤 공을 던져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수의 리딩을 못 믿어가지고 투수 코치가 직접 이렇게 사인을 내리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제 경기에서 젠슨 정크가 7이닝이나 먹었고 이 친구는 또 이제 마이너일 때 마이애미 사나 마이너에서 이런 것들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 하이랑 이제 동급인 7이닝을 먹었고 2경기 연속으로 콜스를 했다. 뭐 볼넷도 많이 안 줬다고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안 주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 움직임 자체가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여태까지 안 일어난 거다 보니까 되게 좀 광폭 행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저도 지난번 경기 때 이런 거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에 좀 익숙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한번 지금 같은 텍사스의 부진이라면은 그리고 또 이제 마이애미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마이애미 역배를 또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젠슨 정크는 꾸준히 보여준 놈이고 메이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들 이런 게 걱정되긴 하지만은 저는 사실상 텍사스의 시즌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뭐 라이터도 흔들리고 있다면은 지금 같은 이제 마이애미의 빠따 그런 것들 바탕으로 마이애미의 역배라든지 라이터가 잘해주면 언더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볼티모어 대 양키스입니다. 스가노랑 로돈인데, 뭐 아시다시피 볼티모어는 이미 나가 떨어졌고 양키스는 지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도 보스턴이나 뭐 이런 시애틀이나 휴스턴 이런 애들이랑 차이를 좀 벌리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내일은 또 이제 로돈입니다. 뭐 기록만 봐도 올 시즌 양키스에서 가장 뭐 믿을만한 투수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러 차례 원래 투피치였다가 체인지업이나 싱커를 덧붙여가지고 좀 좋은 내용이 있었다. 피홈런이나 피안타가 아주 뭐 기아가 수적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8경기도 성적은 훌륭하거든요. 근데 최근 2경기 동안 로돈이 2경기 모두 6인 2실점으로 콜스를 해줬는데 그 2경기를 전부 다 졌습니다. 양키스가 그 저번에 디트로이트전에서 그때 이제 팀이 8안타에 1득점밖에 못 해줬고 불펜 구간 가서 개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미네소타한테 시메온 우드 리차드슨 사실 별 볼이 없는 투수잖아요. 근데 그날 2안타 빵득점에 그쳤습니다. 리차드슨이 커리어 하이를 했던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돈은 잘하고 있어. 볼넷이나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잘 막아주는데 양키스 빠따가 전혀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양키스의 빠따인데 여기다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달에 에런 저지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지금 뭐 기록상으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여기 있는 이제 XWOBA 이게 기대 가중 출루율이라는 건데 제가 매번 이제 상대 분석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644라는 건 이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지표입니다. 에런 저지가 이거를 작년 5월달에 XWOBA가 아마 0.59인가 58인가로 메이저리그 역대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9월달에 644입니다. 이거를 갱신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 참 타구에 운이 안 따릅니다. 유독 이제 로돈 경기 때 운이 참 안 따른다는 건데 저는 그래가지고 내일 경기는 사실 스가노도 못하진 않거든요 지금에. 근데 나는 양키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로돈 경기 때 이렇게 운떼기가 3번 연속으로 안 따르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제 볼티모어가 이제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원래 이거 좀 오류가 있어갖고 좀 찾아봤는데 이게 원래 좋았었거든요.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 근데 이게 많이 쳐졌어.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 경우에 점수를 되게 못 뽑는다. 4연패를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봐지길래 저는 내일은 한번 양키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씩이나 운이 없겠냐. 약간 뭐 그런 마인드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휴스턴 대 시애틀입니다. 프레모 발데즈랑 커비가 붙는데 자, 이 경기는 제가 여러 차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어제 헌터 브라운 대 브라이언 우 에이스 대격돌에서 브라운이 피홈런 2방이었지만 어쨌든 6인 2실점이나 했는데 근데 시애틀의 브라이언 우가 5이닝 무실점. 근데 그러다가 부상으로 나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애틀의 이후 불펜들이 되게 잘 막아줬잖아요. 어쨌든 이제 첫 경기를 시애틀이 가져갔다. 만약에 남은 2경기 동안 시애틀이 한 번이라도 이기면은 위닝 시리즈가 돼가지고 상대 전적도 앞서고 거의 뭐 이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랄리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뭐 시애틀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자, 내일 경우 이제 프레모 발데즈 대 커비 약간은 선발이 조금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발데즈 지금 후반기 때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8경기 동안 6.41로 특히 많이 못하고 있는 점. 얘가 보면은 일단 뭐 볼넷도 많기도 한데 요즘 보면 특히나 빗맞은 타구 같은 거 있잖아요. 투수가 직접 수비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실책이 진짜 많이 나와요. 발데즈가 일단은 뭐 번트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내야안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런 것들이 아쉽고 뭐 포수랑 합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사고도 있었었고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커비 자 근데 커비는 제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얘가 휴스턴한테 8경기 동안 1.33으로 아주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올 시즌 커비의 부상 복귀전이 휴스턴전이었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엄청 고전을 했습니다. 한창 이제 휴스턴에서 정말 강했었는데 3.2이닝 만에 5실점으로 좀 안 좋은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딱 부상 복귀하고 처음이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았냐. 근데 요즘도 되게 오락가락 많이 하거든요. 좋은 날은 확실히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얼마 전에 막 2이닝 8실점하고 4이닝 4실점하고 이러다가 직전 천사한테는 삼진을 14개나 보면서 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커비가 지금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뭐 기록만 봐도 예년 같지가 않죠. 이런 상황인지라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어제보다는 오버에 대한 기대치 그런 것들을 조금 앞세우고 싶기는 하네요. 지금 휴스턴도 뭐 요란 알바즈가 또 이제 부상자 명단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오바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은 선발 투수 중에 커비는 기복이 있는 거지만 프레모 발데즈는 요즘 꾸준히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살려서 저는 시애틀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맞대결상 한점차 게임이 많았다는 것들 되게 좀 치열할 만한 매치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뭐 한점차 게임도 조금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캔자시티 대 토론토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 경기를 역배를 봤었거든요. 근데 켄자가 진짜 엄청 두드러 팼었죠. 켄자의 이제 단일 경기 27안타 20득점은 켄자 프랜차이즈 사상 이제 처음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디 역대급으로 후드로 팼다 뭐 이런 건데 보통은 그런 다음날에 이만큼 못 패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뭐 이제 토론토는 그냥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를 좀 확고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켄자는 사실상 시즌이 끝났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일은 카메론입니다. 카메론이 올 시즌에 저는 좋은 선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잘했었고 2점대를 유지를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8, 9월달 후반기 들어서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최근 두 경기 클브리나 필라델피아 빡센 상대들한테 7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클리블랜드, 이거는 켄자랑 클리블랜드가 와일드카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엄청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세운 게 카메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카메론이 좀 믿음이 많이 간다. 쉐인 비버 못하는 투수는 아니에요. 옛날에 클리블랜드 시절에 저는 보기도 했었고 그건 맞는데, 일단은 부상 복귀 후에 뭐 이닝 소화라든지 위력 자체가 글쎄 그냥 그렇게까지 막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침 토론토의 빠따기세가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사그라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잘하다가 케빈 거스먼 등판, 그리고 베짓 등판, 어제 이제 슈어전 등판까지 해가지고 전부 빠따가 많이 굳어 있거든요. 4안타 4안타 3안타로 1득점 빵득점 1득점 이렇게 지금 3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나름대로 켄자보다는 갈 길이 바쁜 편인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나오는 선발도 만만치가 않다. 저는 또 한번 켄자의 역배 같은 것들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한편으로 선발상으로는 좀 언더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봤는데 그거는 별로 가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켄자의 역배나 뭐 프렌 그런 쪽을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화싹 대 샌디에이고인데요. 유엔드리스 고메즈랑 다르비슈입니다. 자, 어제 경기 내용이가 한 점 차 게임으로 샌디에이고가 겨우겨우 이겼었죠. 이제 시즈가 본인의 옛날 홈구장 화싹에 갔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고, 오늘 나오는 다르비슈도 그냥 되게 오락가락 많이 해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한 3실점가량 깔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도 가끔 뭐 매츠나 더더스한테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날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평균적으로는 좋은 시즌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엔드리스 고메즈도 화싹이 좀 써보고 있는데 얘가 의외로 조금 잘해주다가 어쨌든 뭐 재구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못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글쎄 어제 나왔던 뭐 데이비스 마틴이나 쉐인 스미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저는 믿음이 조금 덜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샌디에고가 조금 뭐 앞서 있을 거다. 왜냐면은 지금 화싹이 굉장히 못 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4안타 치고 이기긴 했지만은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8푼 6리거든요. 그 전까지 뭐 6연패를 기록하기도 하고, 뭐 이거는 샌디에고가 내일 뭐 당장 빠따가 좋을 거다 이런 뭐 그런 지표는 없지만은 저는 화싹이 어쨌든 꾸준하게 빠따가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샌디를 조금 좋게 보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네요. 이거는 언더를 보자니 둘 다 빠따는 못 치긴 하는데 이런 투수 상대로 언더 보는 거는 저는 그렇게 내키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입니다. 미콜라스랑 패트릭인데요. 이건 뭐 미러키는 이미 시즌이 뭐 끝났고 내셔널리그 전체 1위 자리를 뭐 그냥 먹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 뭐 미콜라스가 지난번 등판 또 미러키전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5이닝 동안 피홈런 2방 있었지만 2실점으로 적당히 잘 막아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얘가 시즌 중반에 엄청 못해가지고 이 투구 메커니즘을 바꿔서 구속이 올라가고 조금 성적이 좋아졌었는데 이후에 조금 안 좋아졌잖아요. 그냥 오락가락 많이 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적은 원래 이거보다 훨씬 안 좋았는데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긴 했었어요.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그에 처음 복귀를 했을 때 그때만큼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체드 패트릭도 얘도 요즘엔 좀 짧은 이닝만 하거든요. 올 시즌 전반기 때는 선발에서 그래도 한 5, 6이닝가량 커트를 앞세워갖고 잘해주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후반기에는 좀 이제 벌어놓은 거를 까먹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사실 미러키가 마운드상으로 그렇게 막 믿음이 안 가요. 어제도 미저라우스키 잘하지 못했었는데 오늘도 사실 미러키가 선발 이런 마운드 싸움은 그렇게까지 뭐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려운 경기 같고, 제가 어제도 얘네들이 맞대결 상으로 한점차 게임이 좀 많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도 뭐 이런 거 하나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제보다는 사실 뭐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있지 않냐. 제가 어제도 미러키를 그냥 무지성으로 봤던 거는 미러키의 빠따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미러키가 어제 12안타나 쳤는데 1득점에 그쳤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길래 저는 뭐 오바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한점차 게임 크게 욕심은 안 내는 경기예요. 다음 애리조나 대 필라델피아, 갤런이랑 놀라입니다. 갤런은 이제 제가 지난번 경기 때 한번 못해가지고 샘프한테 6점이 또 5실점 했거든요. 뭐 볼넷 3개다 피홈런 2개 주고 이래갖고 여기다가 최근 기록들을 안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후반기 들어서는 단적으로 이제 8, 9월 달에 둘 다 이제 2.57, 2.89로 8, 9월 달에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 그 전까지 막 5점대, 6점대 이렇게 해오다가 후반기에 확실히 성적들을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자빠질 때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에런 놀라도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조금 안 좋았었어요. 한창 잘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 홈에서 엄청난 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잘 버티다가 6회 때 연속장타 막 2루타 맞고 홈런 맞고 이러면서 3런까지도 쳐맞았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 잘 버티다가 무너졌거든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런 연승을 홈 연승을 까먹었던 게 놀라였다.
이제 에런 놀라가 이제 그 스트라이크 존의 이제 구석구석 경계선이라고 하죠. 엣지에다가 넣는 비율이 49.8%다. 리그 평균보다 거의 뭐 한 10%가량 높다. 그만큼 제구의 마법사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그 커브 같은 공들은 밑에 쪽으로, 체인지업이나 커브는 좀 아래쪽으로 던지고 포심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위쪽이나 걸치게끔 이렇게 구사를 한다. 한마디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늘 이제 피홈런이 많은 데다가 올 시즌도 이제 비율상으로는 제구가 약간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러 차례 필라델피아가 어제도 보면은 되게 좀 비등비등하다 결국에 불펜 싸움 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애리조나가 불리하다. 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선발상으로는 갤런이 조금 더 낫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9.5를 잡아도 오버 게임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전 좀 무서운 경기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애리조나가 좀 재밌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추격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애리조나를 응원을 하긴 하는데 돈 걸라면은 사실 손은 안 가는 경기 같네요.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천사입니다. 어제 얘네들이 둘 다 엄청난 연패가 있었거든요. 콜로라도는 그 전에 뭐 5연패를 비롯해가지고 엄청 안 좋은 기간이 있었고, 천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7연패였는데 어제 경기를 콜로라도가 잡았죠. 천사는 8연패, 콜로라도는 그래도 한번 끊긴 했다. 지금 뭐 OPS가 꽤나 하락 중이긴 한데요. OPS가 이제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는 평소보다 뭐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특히 최근에 점수를 좀 뽑는 게 있었다. 그래도 많이 지긴 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점수를 꽤나 뽑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침 핸드릭스는 어제 나왔던 페리스보다는 그래도 여태까지 보여준 게 많은 베테랑 투수입니다. 올 시즌은 이제 5.01로 예년에 비해서 안 좋긴 하지만은 여태까지 쿠어스에서는 통상 6경기 동안 3.28로 쿠어스에서도 고생한 편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체인지업을 굉장히 잘 구사를 하고 좀 싱커 같은 것들로 좀 장타 같은 것들을 억제를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뭐 전성기에 비해서는 많이 죽긴 했어요. 올 시즌도 피어문이 뭐 24개나 되기도 하고 사실 뭐 좋은 시즌은 아니긴 한데 여태까지 쿠어스에서는 좋은 면모를 보여왔었다. 가장 최근은 이제 작년 딱 이맘때쯤에 6이닝 실점으로 쿠어스에서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전 경기 때는 시애틀 한창 빠따가 붙었던 시애틀한테 3.1이닝 만에 9실점으로 좀 고전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쿠어스에서는 털릴 거라는 그런 위기감이 조금 덜 드는 투수이기는 합니다. 반면 이제 마르케스는 그냥 올 시즌 성적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뭐 좋은 날이 있긴 한데 그냥 성적이 말해준다고 보입니다. 올 시즌도 쿠어스에서 안 좋은 거는 매한가지고 지난번 경기도 좋지가 못했었다. 이런 것들이 겹쳐 보이길래 저는 어제보다는 천사가 이제 좀 마운드 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어제도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였는데 저는 오늘은 천사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핸드릭스를 믿고 가기가 좀 무섭긴 하지만 그리고 천사가 지금 이제 연패에 뭐 시달리고 있는 점들 그런 것들이 거슬리지만은 그래도 천사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글래스노우랑 덩카이웨이인데 일단은 선발상으로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게 보이죠. 그 8월달 이후로 다저스의 여러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넬, 야마모토, 글래스노우, 슈엔까지 해가지고 다저스 선발 이제 6명 중에 4명이 전부 다 2점대 방어리라는 소리예요. 8월달 이후로. 그리고 커쇼가 3.40, 오타니도 3.81로 다저스 로테이션이 이 기간 동안 메이저리그 선발 방어 전체 1위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 중에 글래스노우도 이 정도 자리면 꽤나 잘하고 있다는 소리죠. 물론 매번 이런 제구력이라든지 가끔가다 무너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비추긴 합니다만은 최근 경기들도 이제 7이닝 3실점, 7이닝 실점, 6.2이닝 실점 잘해주고 있어요. 일단 포스트시즌에 대한 이런 믿음을 조금 확고히 하는 와중에 있는데 반대로 상대는 이제 샘프는 덩카이웨이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만한 투수라고 봐야겠죠. 샘프가 키우곤 있지만은 얘네들도 지금 선발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덩카이웨이, 뭐 휘즈넌트, 여기다 뭐 세이모어 같은 이런 애들 막 쓰고 있는데 그냥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로테이션상으로 선발이 조금 약한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내일도 큰 믿음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여기다가 샌프란시스코가 어제도 이제 그 다섯 상태로 8안타를 쳤는데 다른 날보다 조금 괜찮은 편이기는 해요. 이런 것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한 이제 10경기 정도 어디 거 업데이트 안 돼가고 제가 9경기만 가져왔는데 최근 뭐 9경기 그리고 그 전에 10경기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요. 그 전에 10경기 동안에는 21홈런을 쳤었고 OPS가 93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그 전에 빠따가 엄청 좋았을 때보다 살짝 뒷부분이거든요. 어제는 이때도 상당히 잘 쳤다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한 9경기 동안에는 홈런이 5개에다가 OPS가 498이다. OPS 498이면 진짜 못 치는 거죠. 그냥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샌프란시스코는 빠따적으로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가 않는다. 사실 어제 커쇼는 뭐 은퇴 경기고 홈에서의 마지막 이런 고별전이다. 이런 뭐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었지만은 사실 글래스노만큼의 이런 안정감을 좀 주지는 못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이렇게 마운드 차이가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다저스에 빠따 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키 배츠 완전히 살아났고 오타니도 어제 사실 레이한테 조금 약했는데 3런으로 팀한테 승리를 선물하기도 하고 오늘도 다저스를 좋게 볼 만한 매치인 것 같습니다.